지난 시간에는 보다 쉽게 사이퍼를 설명하기 위해 이 구름을 없애기 등 눈에 보이는 현상을 통해 사이퍼를 설명했지만, 사실 사이퍼는 눈에 보이는 현상뿐만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소원을 이루는 데 필요한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소원을 현실적으로 이루는 데 사이퍼가 필요한 것이다 라는 이야기입니다. 이 구름을 없애거나 또 오는 비를 멈추고 날씨를 원하는 대로 선택하는 것은 누구나 옆에서 지켜보면 알 수 있지만, 미래에 벌어질 일을 미리 알아서 피하거나 아니면 원하는 소원을 현실에 이루기 위해서는 이 강력한 이미지라는 건 영상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이 강력한 이미지를 영혼에 각인시켜 그것이 현실에 나타나도록 끌어들여야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원하는 대로 소원을 현실에 나타나게 하는 것이 곧 사이퍼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생각이 현실이 되는 게 사이퍼예요, 쉽게 말하면. 그런데 이때 조심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도 말했지만 이 사이퍼는 3D 마음 이해하셨죠? 3D 마음이 원하는 소원을 우주에 내보내고 그것과 같은 실체나 또 상황을 현실에 끌어오는 것을 말합니다. 때문에 성공이냐 아니냐는 반드시 현실에 나타난 결과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은, 이 경기가 끝나기 전에 먼저 이겼다고 좋아하면 결과가 갑자기 역전될 수도 있다는 뜻입니다. 운동선수들이 경기 시합을 하는데 아직 시간이 끝난 시간이 아니에요. 근데 자기네가 이겼다고 막 좋아하면은 이상하게 다시 역전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운동선수들은 이와 같은 경우를 여러 번 경험해 보았을 것입니다. 아직 경기가 완전히 끝나기도 전에, 아직 완전히 끝난 게 아니에요. 끝나는 종이 안 울렸어요. 아직 끝나기도 전에 먼저 이겼다고 세레머니를 하면 그때 갑자기 어이없게 상황이 역전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경기가 완전히 끝나기도 전에 미리 만족하면 그 만족의 대상인 승리를 밀어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뜻하지 않게 결과가 역전되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배구 선수들이 마지막 게임에서 끝났다는 종소리가 울리기도 전에 상대편을 이겼다고, 그러니까 한 점 더 먹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겼다고 서로 끌어안고 세레머니를 하면 아직 끝나지 않았으니까 저쪽에서 또 공이 날아오겠죠. 그럼 갑자기 상대편 공이 날아와 점수가 역전되는 것입니다. 또 권투 선수가 마지막 라운드에서 상대편을 이겼다고, 여기까지 쭉 자기가 잘했어요. 그래서 이겼다고 안심하는 순간 갑자기 상대편 선수에게 KO 당하는 경우가 바로 이것입니다. 여러분들 운동 경기를 잘 보세요. 그럼 그런 경우가 많아요. 아닌 게 아니라 만족하면 다시 상황이 바뀐다 이런 얘기입니다. 시합은 시간이 끝나야 완전히 끝나는 것인데, 이렇게 끝나기도 전에 점수가 좋다고 먼저 자축을 하면, 마음에서 자축을 하면 그 만족이 승리를 밀어내버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이퍼 할 때 조심해야 될 건 아직 현실적으로 완전히 되기도 전에, 증명서가 나오기도 전에 뭐 잘 됐다고 해서 기뻐하면 갑자기 다시 일이 꼬인다 이런 얘기예요. 또 다음과 같은 사례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큰 회사에 취직을 하기 위해 시험을 쳤습니다. 그 회사는 시험 성적만으로 사람을 뽑는 것이 아니라 시험에 합격을 하면 그 다음에 또 실기가 있어요. 실기와 면접을 통해 최종 발표를 하는 것입니다. 이 사람은 좋은 성적으로 시험을 합격하고 다시 실기 시험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실기 시험마저 합격을 했어요. 오전 중에 합격한 뒤 이제 점심시간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실기도 합격하고 시험도 합격하고 실기도 합격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 사람은 면접만 보면 끝나는 겁니다. 그런데 이 친구는 이 시험만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면접은 단순히 얼굴 정도 보는 그런 형식적인 것으로 생각했습니다. 그러니까 시험 2개를 다 붙었으니까 자기는 이제 완전히 끝났다고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실기시험 판정을 받고 너무나 기뻐서 점심시간에 자기 가족들하고 또 친구들한테 전화를 걸어서 이제 다 끝났다 하며 기쁨을 전했습니다. 그런데 면접에서 뜻하지 않게 건강을 이유 삼아 정밀검사를 해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직 합격한 게 아니에요. 결국 이 친구는 합격도 하기 전에 합격의 기쁨을 맛보고 자기 혼자 합격했다고 생각한 거예요. 맛보고 다시 시험 보기 전 상태로 돌아간 것입니다. 그러니까 건강을 이유 삼아서 정밀검사 해와라. 그래서 정밀검사 해보니까 별로 좋지 않더라. 그러면 그냥 떨어지는 거예요. 지난 시간에도 말했지만 자의식이 너무 기뻐 영혼이 만족하면 영혼의 만족감은 그 현실을 밀어내 버린다고 하였습니다. 예, 그러니까 생각하는 거하고 3D가 만족하는 거하고 이걸 잘 생각을 하셔야 돼요. 어떤 사람은 고민을 많이 하면은 생각한다고 많이 하지만 고민을 많이 하면 그 고민이 3D 마음에 각인이 되는 거예요. 그럼 점점 고민되는 일을 불러 들어오는 거예요. 가난하다고 돈 버는 생각을 많이 하면서 어떻게 보면 가난을 멈추고 하고서 가난을 생각하면 가난이 3D 마음에 각인되는 거예요. 돈 버는 게 각인되는 게 아니고. 그럼 계속해서 가난이 불러오는 거예요. 걱정은 걱정을 불러와요. 우리는 이와 같은 현상을 이렇게 만족감이 있는 현실을 밀어내버리는 이와 같은 현상을 천기누설이라고 합니다. 예, 하늘의 비밀을 발설했다는 뜻입니다. 예, 천기누설이라는 게 하늘의 비밀을 발설한다라는 뜻입니다. 말을 하는 순간, 이렇게 말을 하는 순간 이 팽팽했던 3D 마음에 구멍이 나서 끌어오는 힘이 빠져버린 것입니다. 말하면 빠져버려요, 그게. 그 안에 간직하고 있어야 되는데. 그러면 끌어오는 힘이 약해져 원했던 결과는 멀리 떠나가 버립니다. 이렇게 다 된 밥에 재 뿌리는 결과가 되지 않으려면 반드시 원하는 결과가 최종적으로 현실이 될 때까지 기다려야 합니다. 그래서 합격증을 받을 때까지는 기다려야 돼요. 합격하려면, 시험에 합격하려면. 또 경기에 이기려면 완전히 끝나서 권투 선수 같으면 이거 올릴 때까지 가만히 있어야 되는 거예요. 배구 선수도 마찬가지고 뭐 어떤 선수들도 축구 선수들도 이겼다고 막 좋아하면 그때 공이 하나 다시 날아와요. 이유 없이 자기가 자기네 공 쳐서도 넘어가는 수도 있어요. 이 영화나 드라마에 보면은 잘 될 것 같은 조짐이 보일 때 브라보를 외치며 기뻐하는 그런 장면들이 보이지만 이것은 어디까지나 영화일 뿐, 영화니까 이렇게 되면 잘 됐다라는 거 보여주는 것일 뿐 실제 상황이 아닙니다. 예. 만약 그 영화의 그 장면이 실제 상황이라면 그것은 어쩌면 물거품이 될 가능성이 높은 것입니다. 그 여러분들 실생활에서는 다 물거품이 돼요. 그렇게 되면. 이 소원이라고 하는 것은 사이파워가 끌어오는 힘에 의해 현실이 되는 것입니다. 때문에 소원이 현실로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그 끌어오는 힘을 잘 보존해야 합니다. 그래서 사이파워를 한 뒤에는 소원이 현실이 될 때까지 그 결과를 함부로 발설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사이파워 하는 사람들은 결과를 압니다. 사실은 결과를 알지만 말해줄 수가 없어요. 말해주는 순간 상황이 바뀌어버리기 때문에. 왜냐하면 발설하는 순간 그 끌어오는 힘이 빠져버리기 때문입니다. 또 미래에 벌어질 일도 미리 알고 또 미래에 벌어질 일도 미리 아는 수가 있어요. 어떻게 될 것이다 알고 발설하면 그 결과는 바뀔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는 말하면 안 되는 거예요. 때문에 예언은 함부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유튜브 같은 데 보면 어떤 사람이 막 예언했다고 자랑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게 다 가짜입니다, 그거. 그건 뭐, 예언 안 해도 보면 뻔히 아는 거고. 이렇게 알고 있는 것을 미리 말해줄 수 없는 이유는 그렇게 발설을 하는 순간 그 결과가 바뀌기 때문입니다. 어쩌면 이것은 이 사이퍼 같이 이렇게 통해서 아는 자의, 그런 아는 자의 괴로움일 것입니다. 알면서 말 못해주니까 괴로운 거죠. 예. 어떤 사람은 기감 능력이 조금만 있으면 누구나 알 수 있는 내용을 마치 자기가 예언한 것처럼 떠들면서 자기 자랑을 하는데, 이것은 현실로 이루어지기 위한 하늘의 비밀을 모르기 때문입니다. 그걸 알면 그렇게 못해요. 그렇게 해서는 안 되고. 진짜 예언가들은 그 기운을 지키기 위해 예언의 내용을 상징적으로 표현해 놓습니다. 대부분. 예, 그러니까 옛날부터 뭐 노스트라담스니 뭐 이런 사람들이 예언했던 건 다 상징적이지 직접적인 게 아니에요. 직접적으로 하면 바뀌어요, 그게. 그래서 진짜 예언가들은 그 기운을 지키기 위해, 끌어오는 기운을 지키기 위해 예언의 내용을 대부분 상징적으로 표현해 놓습니다. 여러분도 소원을 이루기 위해 사이퍼를 하면 반드시 소원이 최종적으로 현실이 될 때까지 숨을 죽이고 그 결과를 기다려야 합니다. 미리 될 것 같은 조짐이 보인다 하여 다 끝난 듯이 좋아하거나 아니면 증명서가 발급되기 전에 담당자로부터 잘 될 거라는 말을 듣고 다 된 듯이 기뻐하면 안 됩니다. 그럼 돌아오면 타불이 돼버려요. 왜냐하면 그렇게 하면 그 만족감이 있는 현실을 밀어내 버리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마음은 끌어당기는 것도 있고 밀어내는 것도 있죠. 근데 3D 마음이 만족하면 밀어내 버리는 거예요. 3D 마음이 기다려야지 끌어오는 거지. 그 끌어올 때까지는 기다려야 되는 겁니다. 만족하면 같은 것과 같은 것은 밀어버려요. 그러니까 여기가 비어있으니까 이게 끌려오는 거예요. 때문에 원하는 소원이 현실로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원하는 결과에 대한 만족감이 모두 사라진 뒤 그래도 놓지 않고 기대감을 간직하고 있어야 합니다. 그러면 그때 소원은 성큼 눈앞에 다가오는 것입니다. 네. 뭘 했으면 좋겠다. 이 좋겠다는 기분이 들 때까지는 아직까지 자의식이죠. 이게. 그래서 기쁨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는 안 나타나요. 그러다 이제 진짜 될 때쯤 되면 자의식의 기쁨이 다 없어진 뒤에 그때 나타납니다. 아무런 느낌이 없을 때 그때 나타나요. 그래서 사이퍼는 이렇게 간절함과 또 조마조마한 심정으로 기다려야 그 소원이 현실에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소원이 정말로 현실에 나타나면 그때는 이루어졌다는 기쁨보다 먼저 안도의 한숨이 나오게 될 것입니다. 아, 이제 끝났군. 이제 정말 됐군. 그래서 안도의 한숨이 나오지 야호 하고선 브라보가 안 나온다는 얘기예요. 야호 브라보 나오는 건 전부 다 영화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자의식이 간절하게 조마조마한 심정으로 기다려야 영혼은 강력하게 그 소원을 현실에 끌어오는 것입니다. 이것이 사이퍼를 지키기 위한 하늘의 비밀입니다. 예. 사이퍼는 이렇게 자의식의 파장이 지쳐 쓰러져야 비로소 영혼이 끌어오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 영혼이 만족하면은 그 만족감에 필요한 그 현실을 밀어내버립니다. 예. 그래서 도로하면 타불이 돼버린다라는 얘기예요. 예. 그래서 만족하지 않고 참으려면 그것도 처음에는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그러나 한두 번 해보시면 별로 어려운 것도 아닙니다. 예. 또 자기가 자기 자신의 일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을 돕기 위해 사이퍼를 한 경우에도 그 결과를 미리 알려주어서는 안 됩니다. 저 사람이 뭐가 잘 안 된다. 뭐 도와줄 수 있어요. 예. 근데 저 사람이 뺏어 먹으려고 그러면 도와주고 싶지가 않죠. 그러나 뭔가 불쌍하고 사이퍼 할 줄 아는 사람은 간단한 겁니다.
본인한테는 이게 상당히 어려운 일이지만 그 도와주고 싶죠. 그 도와줘요. 저 사람 모르게 도와줍니다. 그래서 저 사람 왜 자기가 그랬는지 모르죠. 그래서 옆에서 도와줄 수도 있어요. 다만 도와준다고 해도 그 결과를 미리 말해줘서는 안 됩니다. 다만 너무 성급하게 생각하지 말고 기다려봐 하면서 묵묵히 기다리도록 해야 합니다. 왜냐면 상대편은 초조하죠. 예. 근데 너무 초조하지 말고 기다려봐 하면서 결과를 기다리면 좋은 결과가 나온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이 사이파워는 3D 마음이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소원을 우주에 내보내면 사이파워가 구름을 없앨 때 구름이 흩어지는 조짐을 느끼듯이 우리가 구름 없앤다면 구름이 없어진다는 게 탁 느껴집니다. 그게 없어지기 시작하는 것이. 그렇게 조짐을 느끼듯이 그 기운을 느껴서 그 결과를 미리 알 수는 있습니다. 잘 될 것인지 안 될 것인지 그걸 느껴져요. 그러니까 구름 없을 때 이렇게 탁탁 털면은 구름이 없어진다는 게 탁 느껴집니다. 그럼 없어지는 거예요. 근데 그게 안 나타나면 안 없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없어진다면 당연히 없어집니다. 근데 발설을 해버리면 그게 깨진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사이퍼 능력가는 그 결과를 알아가지고 미리 말해주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말하는 순간 그 결과가 바뀔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잘 될 거라며 미리 자신 있게 말하는 사람은 잘 된다, 틀림없다, 날 믿어라, 이렇게 잘 된다 라고 말하는 사람은 대부분 사기꾼인 경우가 많습니다. 네. 그런 사람은 되고 안 되고는 관계없이 그로 인해서 저 사람한테 이익만 빼먹으면 되니까 사기꾼들은 그렇게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이 소원을 말하는 사람의 입장과 그러니까 사람의 입장과 그것을 실현시키는 하늘의 입장은 서로 다릅니다. 그러니까 사람의 입장에서 하지 말라 이거예요. 사람의 입장에서 하는 게 기도입니다. 기도. 예. 하느님 뭐 어떻게 해주세요. 하느님 어떻게 해주세요. 저를 낫게 해주세요. 지금 큰 병에 걸려 있습니다. 낫게 해주세요. 그럼 안 나요. 때문에 소원이 현실이 되기 위한 하늘의 비밀을 알지 못하면 사람들은 대부분 안 되는 이유를 그렇게 했는데도 안 되면 팔자소관이라고 생각합니다. 다시 말하면 운이 좋지 않아 안 된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은 안 되면은 해도 했는데 안 됐다. 그럼 운이 나빠서 그렇다고 또 스스로 그렇게 생각한다 이런 얘기예요. 사람들은 소원이 이루어지지 않는 이유가 자기 자신 때문이라는 사실을 잘 알지 못합니다. 어제는 내가 길을 가는데 어느 아주머니가 몇몇 사람들하고 함께 길을 가면서 다음과 같은 말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 아주머니가 이 부자라는 것은 하느님이 시켜줘야 하는 거야. 그래서 난 크게 바라지 않아. 그러니까 부자는 사람이 노력한다고 되는 게 아니고 하느님이 시켜줘야 부자가 되는 거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뭐 그런 얘기하고 있었어요. 근데 그 아주머니의 그 생김새는 얼굴은 귀부인처럼 우아하게 생겼습니다. 그런데 행색이 어딘지 모르게 꾀죄죄하고 이 빈티가 나는 것이 그 빈티가 나는 것이 바로 저 생각 때문이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느님을 말하는 걸 보면 그 아주머니는 교회에 다니는 신자처럼 보이는데 그 아주머니가 다니는 교회의 목사님은 아마 다음과 같이 설교를 하는 모양입니다. 이 리치, 부는 하느님이 주는 것이니 너무 욕심내지 말고 주어진 대로 살아라. 그 목사님은 그렇게 주로 강의를 하는 모양이에요. 그러나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어쩌면 그 목사님의 말을 받아들이는 그런 사람을 하느님이 만들었는지는 몰라도 지금이라도 빨리 그 목사님의 말을 그런 말을 거부하고 부는 내가 원하는 대로 가질 수 있다라고 생각해야 합니다. 부는 내가 원하는 대로 가질 수 있다고 생각하면 그렇게 되는 거고 하느님이 시켜주는 거니까 나는 제외됐군 하면은 그냥 제외되는 거예요. 자기가 제외시킨 거예요. 하느님이 제외시킨 게 아니고. 아셨죠? 그러면 여러분들도 남들처럼 부자가 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부터 이 사이파워가 이루어지기 위한 하늘의 비밀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내 말을 주의 깊게 잘 듣고 받아들여서 여러분의 3D 마음이 작동하도록 하십시오.
내 말을 듣고 3D 마음이 작동하면 여러분도 그렇게 되는데, 내 말을 듣고 과연 그럴까 하면 3D 마음이 작동 안 하는 거예요. 그리고 원하는 것 모두를 이루어서 행복하게 사시기 바랍니다. 사실 이 세상에 기적은 없습니다. 기적이라는 건 없는 거예요. 우리 오감이 감지할 수 있는 그런 상식의 세계가 아니면 기적처럼 느낄 뿐입니다. 그러니까 눈으로 보고 이런 것이 아니면 기적이라고 느끼는 거지, 원래 기적은 없어요. 그러니까 보는 눈이 부족하니까 기적처럼 느낀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진짜 기적은 없습니다. 이북의 김일성에는 나뭇잎 타고선 강을 다녔다는데, 그건 기적이든가 아니면 거짓말이든가 둘 중에 하나입니다. 이북 사람들은 그렇게 알고 있어요. 그리고 이 사이파우가 기적처럼 생각되는 이유는 이렇게 오감을 통해 받아들인 상식으로는 설명할 수 없는 현상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기적처럼 느껴지는 거예요. 이렇게 상식적으로 설명할 수 없는 사이파우를 터득하기 위해서는 이 내가 해주는 말을 고맙게 생각하고 받아들이는 것이 최선의 방법입니다. 알 필요는 없어요. 여러분들이 받아들이면 되는 거예요. 이렇게 내 말을 받아들인다면 그때부터 여러분의 3D 마음은 작동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와 같은 과정을 초과학적 지혜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오감을 보고 느끼는 것은 상식이에요. 이 상식을 넘어선 것이 바로 초과학적 지혜라는 것입니다. 상식적으로 설명할 수 없는 진실이라는 뜻입니다. 예, 이게 상식 세계에 넘어온 거죠. 예, 이건 받아들이느냐 안 받아들이느냐지 아느냐 모르느냐하고는 관계없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안다라는 건 자의식이 하는 거예요. 먼저 이 소원은 자기 입장에서 생각하지 말고, 자기 입장에서 생각하면 잘못 기도하는 거예요. 바라는 미래의 모습을 강하게 이미지로 그리며 영혼에 각인시켜야 합니다. 그러니까 기도는 자기 입장에서 해요. 그러니까 안 되는 거예요. 점점 나빠질 수 있는 거예요. 그러나 사이파우는 바라는 미래의 모습을 강하게 이미지로 그리며 영혼에 그것을, 바라는 미래를 각인시켜야 합니다. 예를 들면 지금 어디가 아플 때, 어디가 암에 걸렸든지 백혈병에 걸렸든지 남들이 볼 때는 조금 좀 어려운 병에 걸렸을 때 그 병이나 아픔을 없애달라고 생각하지 말고, 그 병을 없애달라고 그러면 안 돼요. 내 아픔을 가져가 주세요, 이렇게 하면 안 돼요. 그렇게 생각하지 말고 건강한 모습으로 하고 싶은 일을 즐겁게 하는 모습을 그리면서 그렇게 되길 믿어야 합니다. 예. 그러니까 건강하게 어디 놀러 다니거나 여행을 다니거나 하는 걸 생각하면서 그렇게 되길 바라면, 그리고 그렇게 하면, 그리고 그렇게 된다고 믿으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간단한 거예요, 알고 보면. 근데 그렇게 안 하고 대부분 내 병을 낫게 해달라고 그래요. 그러면 뭐가 각인되겠어요? 여러분들 3D 마음에는 병이 각인이 됩니다. 그럼 병이 자꾸 병을 끌고 오는 거예요. 만약 그래가지고 과연 나을 수 있을까 하는 의심이 든다면 그것은 3D 마음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런 의심은 자의식이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자의식이 아직까지 못 봐왔기 때문에 자기가 알기로는 저렇게 되면 대부분 죽던데 하니까 죽어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바라는 내 입장과 성취할 수 있는 하늘의 비밀은 서로 다른 것입니다. 병이나 아픔을 없애달라고 하는 것은 내 입장이고, 내 입장에선 그래요. 병이 없어져라, 아프지 않게 해달라, 이건 내 입장이고, 또 건강한 모습으로 활동하는 장면을 강하게 그려야 병이나 아픔이 없어지는 것은 하늘의 비밀입니다. 그러니까 하늘의 비밀 쪽을 택해야지 자기 쪽을 택하면 안 된다는 얘기죠. 자기 처지를 택하면. 때문에 나는 가난은 싫습니다, 내 가난을 가져가세요 하는 사이파우는 점점 더 현실을 가난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자기가 자꾸 가난을 생각하면 그러면 3D 마음에는 가난이 각인이 돼요. 가난을 없애달라는 것이 각인되는 게 아니고 가난이 각인이 돼요. 그럼 그 사람은 계속 가난해질 수밖에 없어요. 지금까지 말한 것이 하늘의 비밀의 첫 번째 비밀이었습니다. 그럼 두 번째 비밀은 항상 즐거운 마음으로, 곧 될 것 같은 기분으로 사이퍼를 하라는 것입니다. 사이퍼는 곧 될 것 같은 기분으로 해야 됩니다.
그리고 즐거운 기분으로 해야 돼요. 아무리 어렵고 힘든 상황도 그것을 빠져나가는 길은, 그 어렵고 힘든 상황을 빠져나가는 길은 현실은 그렇다 하더라도 즐거운 마음으로 행복하게 사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대처해 나가는 거예요. 즐거운 마음으로. 이렇게 하루하루를 즐겁게 열심히 살다 보면 어느덧 자신이 여유롭다는 것을 자각하게 될 것입니다. 그냥 해결한 거예요, 그게. 그런데 힘들고 괴롭다고 하면서 술이나 마시고 주저앉아 버리면 우울증이나 아니면 정신장애를 일으켜 현실은 더욱 암담해질 뿐입니다. 그러니까 즐겁게 하세요. 즐거운 마음은 곧 우주의 락의 파장. 지난주에도 말했죠. 우주가 울리는 것은 락입니다. 우리 즐거운 마음하고 거의 비슷한 파장으로 움직이고 있어요. 락의 파장과 같아서 여러분이 원하는 소원을 전 우주에 내보내 그와 같은 실체나 상황을 여러분들의 현실에 끌어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락의 파장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항상 즐겁게 사셔야 돼요. 일할 때도 즐겁게 하셔야 돼요. 내가 이놈을 해서 뭐 하나 이렇게 이상하게 비관적으로 하지 마시고 즐거운 마음으로 하시면 반드시 다 이루어집니다. 예를 들면은 작년, 그러니까 2018년 10월 30일에 어느 젊은 부인이 급한 일이라면서 나를 찾아왔습니다. 그녀의 남편이 호주 시드니에 출장을 갔는데 그 아침 회사에 들어가자마자 갑자기 쓰러져서 위급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엉엉 울면서 남편이 죽으면 어떡하냐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나는 그녀를 안심시키고 사이퍼를 하였습니다. 평소에 잘 알던 사이이기 때문에 사이퍼를 하는 데는 큰 문제가 없었습니다. 이렇게 이제 사이퍼가 끝난 뒤, 내가 사이퍼가 끝났을 때, 그때 시드니에는 다음과 같은 일이 벌어졌습니다. 그 남편의 병명은 자세히 모르겠지만, 병명은 뭔지 모르겠지만 양쪽 허파에 구멍이 났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허파가 다 부풀어져서 이렇게 빠져버렸다는 거예요, 공기가. 아마 여기가 이게 구멍 난 것 같은데, 이 부분이 이 구멍 난 부분인 것 같아요. 회사에서는 그 남편이 쓰러졌기 때문에 일단 구급차를, 앰뷸런스를 불러가지고 병원으로 송치했습니다. 그리고 송치했으니까 환자를 데리고서 이제 중환자실이나 뭐 그런 데다가 갖다 넣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외부 사람들은 못 들어가죠. 그러니까 거기다 갖다 넣어둔 거예요. 넣어뒀는데 이 사람은 허파가 구멍 난 거니까 겉보기에는 아무렇지도 않은 거예요. 허파에 구멍은 났지만 겉보기에는 전혀 문제가 없어서 그 남편은 그대로 그 끌고 들어간 그 침대 위에 누워 있었습니다. 그러다 이제 말도 잘 통하지 않아서 뭐 아무 말도 못하고 속수무책으로 누워 있었습니다. 그 남편이라는 사람이. 그때 갑자기 앞에 있던 또 다른 여자 환자가 갑자기 소리를 지르면서 사람이 죽는다고 막 외친 거예요.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 여자분은 정신 이상 환자였다고 합니다. 이 여자가 갑자기 막 사람이 죽는다고 막 그러니까 의사들이 7명이 다가와가지고 어디냐고 묻자 그 아주머니가 그 남편을 가리키면서 저 사람이라고 했다고 합니다. 이제 의사들이 이 사람을 보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의사들이 와서 어디가 아프냐 그러니까 가슴이 답답하다 그러니까 갑자기 막 촬영을 하더니, 왜냐면 겉이 보이지 않으니까 엑스레이 이런 거 촬영하더니 조금만 늦었으면 큰일 날 뻔했다고, 바람이 다 빠져가지고 큰일 날 뻔했다고 하면서 빨리 수술에 들어가야 된다고 해서 수술을 무사히 마쳤습니다. 그리고 이 남편이 회복되려면 4주 이상 걸려야 비행기를 탈 수 있다고 하였습니다. 그러니까 4주가 지나야지 한국에 갈 수 있다 이런 얘기예요. 그때까지 푹 쉬어야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나 그 남편은 수술 후에 10일째 되던 날 한국에 도착하였습니다. 호주 병원의 의사들이 이렇게 빨리 회복되는 것은 기적이라고 하면서 출국 허가를 해주었던 것입니다. 의사 출국 허가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이 사람은 열흘 만에 왔어요. 그 다음부터 이제 이 사람은 담배는 끊었습니다. 요즘은 담배 안 피고 그런 대로 잘 살고 있어요. 사이퍼는 이렇게 원하는 상황을 현실에 완성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걸 말을 하면 안 돼요. 날 테니까 걱정하지 말아라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너무 걱정하지 말아라 라고 정도만 얘기해야지, 난다 틀림없이 이렇게 얘기하면 허파가 다시 빡 벌어질지도 몰라요.
어쨌든 지금은 건강하게 잘 살고 있습니다. 이 세 번째 하늘의 비밀은 된다는 믿음을 갖고 시작하라는 것입니다. 될까 말까 하는 건 자의식이에요. 3D 마음이 된다고 믿어야 되는 거예요. 믿음은 일종의 초과학적 지혜입니다. 믿으면 되는 거예요. 그건 뭐 이론하고 관계없어요. 믿느냐 안 믿느냐 차이예요. 이렇게 될 결과를 미리 갖고 시작하는 것을 우리는 끝에서부터 시작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난 여러분들한테 항상 끝에서 시작하라고 그래요. 끝은 결과에서 시작하라는 얘기예요. 극단적으로 이 공부 잘하는 학생이 시험에 떨어지는 이유는 이 저 학생은 공부를 다 잘해. 국어도 잘하고 영어도 잘하고 수학도 잘하고 다 잘해. 근데 시험 보면 꼭 떨어져요. 공부 못하는 애들이 오히려 붙어요. 그 떨어지는 이유는 운이 나빠서가 아니라, 그럼 남들은 운이 나쁘다 그래요. 모르니까 운이라 그러는 거예요. 운이 나빠서가 아니라 합격할 마음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시험에 떨어지는 학생은 합격할 마음이 없는 거예요. 공부만 열심히 한 거예요. 자의식이. 3D 마음이 붙으려는 마음이 없는 거예요. 3D 마음은 가만히 있고 자의식만 공부를 열심히 한 거예요. 아는 건 많아. 근데 다 떨어져요. 그런 학생은. 공부는 자의식이 하는 것이지만 합격은 3D 마음이 하는 것입니다. 때문에 실력과 무관하게 3D 마음이 합격하길 바라면 먼저 믿고 그리고 시험에 응하도록 하십시오. 예. 그리고 또 어느 정도 공부는 해야죠. 아주 모르는 까막눈이 붙으면 그것도 좀 이상하긴 하죠, 사실은. 그러니까 어느 정도 공부하면, 예. 여러분들이 강하게 붙는다는 마음을 갖고 있으면 그 전날 공부한 게 그대로 시험 문제에 나올 수도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예. 여기 그런 식으로 공부해가지고, 예. 훌륭한 서울대학교도 나오고, 그리고 박사님 되신 분도 있어요. 네, 들어갈 땐 쉽게 들어갔습니다. 그 전날 풀어본 연습 문제, 그게 다 시험에 나와서 쉽게 들어간 사람입니다. 어떤 학생은 평소에 공부를 잘 못해서 그 부모들이 대학 가기가 불가능하다고 생각했는데, 그런데 얘는 밤낮 자신은 꼭 대학에 갈 것이라고 강력하게 주장하더니 난 꼭 들어갈 거야, 걱정 마, 들어가 하더니 정말 대학에 합격했습니다. 그런데 그 집 부모들은 대학은 무리라면서 전문학교 원서를 4군데나 사왔는데 그 학생은 자기가 꼭 대학교에 갈 거라면서 자기가 가고 싶은 대학 입학 원서도 사갖고 와서, 그러니까 부모가 전문학교 4개, 본인이 갈 대학교 하나 하고 시험을 봤는데 대학에 합격한 겁니다. 대학은 합격했어요. 그런데 전문학교 4군데는 모두 다 떨어졌어요. 그러니까 전문학교가 대학교보다 실력 없다 이런 말도 할 필요 없어요. 붙고 떨어지는 건 실력하고 관계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전문학교는 다 떨어졌어요, 4군데. 근데 대학교는 붙었어요. 그런 학생도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된다는 믿음을 갖고 시작하면은 반드시 다 이루어집니다. 예. 자, 4번째 비밀은 조금 어려운 겁니다. 이거는 마음을 현실로 삼지 말고 현실을 마음으로 삶으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평생에 자기 수양으로 삼아야 합니다. 인생은 여기서 굉장히 차이가 납니다. 기분 나쁘다고 안 가고 또 밉다고 외면하면 이 세상은 자기가 설 땅이 점점 줄어드는 것입니다. 기분 나쁘다고 어디 가야 되는데 안 가. 또 밉다고 외면하고 이러면 자기 설 땅이 점점 줄어드는 것입니다. 때문에 세상을 차지하고 싶으면 미운 자기, 그 다음에 싫은 자기를 버리고 세상 모두를 받아들여야 합니다. 물론 이때 이 현실에서 해가 될 수 있는 것은 당연히 피해야 합니다. 해가 되는 게 있어요. 때문에 마음의 해와 현실의 해는 잘 구분해서 선택하기 바랍니다. 자기 마음이 싫다고 안 가면은 자기 설 땅을 잃어버리는 거지만 현실의 해는 피해야 되는 거죠. 예. 특히 젊었을 때는 자기 분노를 자제하지 못해서 현실에 반항하다가 문제를 일으키기도 합니다. 이렇게 현실을 무시하고 자기 심정을 내세우다 보면 인생은 망가져서
되돌릴 수 없는 것입니다. 예. 그러니까 그럴 때는 자신을 자제해야죠. 예. 자신을 자제해야지 현실이 안정되죠. 근데 자기 기분대로 하면은 현실이 망가지는 거예요. 한번 현실이 망가뜨리면 그게 영원히 그 사람한테 이력으로 남아서 나중에 크게 일을 하는데 지장이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리고 또 이 마음이 외롭다고 현실을 살피지 않고 멍청하니 어느 길바닥에 앉아있다 보면 차에 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갑자기 와서 차가 들이받아서 치는 사람도 있어요. 또 이 심성이 악한 사람이 있어요. 예, 우리는 천성검사 보면 대부분 사람을 다 가려냅니다. 심성이 악한 사람은 아무리 저 사람이 실력이 있어서 필요하다고 해도 함께 있다 보면 언젠가 그 악함이 자신에게 해가 되어 돌아오게 됩니다. 때문에 착한 것을 알면 키우고 악한 것을 알면 배제하도록 하십시오. 악한 자랑은 어울리지 말라 이거예요. 아무리 예수님이라도 악한 자랑 어울리면 언젠가 해당합니다. 예. 비록 눈앞에 이익이 있다 하더라도 절대 악은 함께하지 마십시오. 예. 이것이 당장 이익이 된다 하더라도 말입니다. 예. 그 사람과 같이 있으면 이익이 된다 하더라도 같이 있다 보면 끝내는 나중에 당해요. 그래서 악한 사람은 멀리 떨어져야 돼요. 성현 분다도 바꿀 수 없어요. 그거는. 짠발짠도 보세요. 끝내는 날마다 훔쳐가가지고 끝내는 감옥에 가야 돼요. 예. 그래서 네 번째 비밀은 마음을 현실로 삼지 말고 현실을 마음으로 삶으라는 것입니다. 이건 아주 중요한 겁니다. 현실이 여러분들의 마음이 돼야지, 여러분들의 마음이 현실이 되면은 여러분들은 현실을 못 봐요. 그때는. 네. 자, 다섯 번째 비밀은 우주의 황금률을 지키라는 것입니다. 이 우주는 황금률이 있어요. 우주는 원래 이 뻗어나가는 힘 70%와 끌어당기는 힘 30%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뻗어나가는 힘, 끌어당기는 힘이 황금률이 아니고 7대 3이 황금률이에요. 그러니까 이 우주는 뻗어나가는 힘 70%예요. 그리고 끌어당기는 힘이 30%예요. 그래서 우리 눈에 보이는 우주, 밤하늘에 보이는 저 수많은 별, 저거는 30% 안에, 그 중에서도 5%에 불과한 것들입니다. 그러니까 나머지 70% 이상은 퍼져나가는 기운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눈에는 볼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주는 넓은 겁니다, 사실은. 우주는 지금 그렇게 하고 있어요. 근데 우리 입자는 다르죠. 우리들은 우주는 그래야지 안정하는데 우리는 그렇게 해서 안정되는 게 아니고 우리는 끌어당기는 힘이 70%고 활동하는 힘이 30%래야 돼요. 그래야지 우리가 가장 안정적이고 가장 오랫동안 존재할 수 있는 상황이, 우리는 반대로 3대 7이 우리의 존재할 수 있는 비밀입니다. 그게. 그래서 이 세상에 존재하기 위해서는 모든 존재물들이 끌어당기는 힘 70%와 뻗어나가는 힘 30%로 이루어져 있어야 합니다. 우주는 뻗어나가는 게 70%고 끌어당기는 게 30%인데 우리는 끌어당기는 게 70%고 뻗어나가는 것이 30%로 이루어져야지 우리는 안정되게 존재할 수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이렇게 우주의 황금률을 지켜야 가장 안전하게 오래도록 머무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7대 3의 상태가 우주의 황금률입니다. 우리 지구는 물 70%와 그 다음에 대지 30%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물 70%는 뻗어나가는 힘에 관계되는 거고 대지 30%는 끌어당기는 힘입니다. 우리 몸 또한, 우리 몸도 70%는 물로 이루어져 있어요. 그래서 70%의 물과 30%의 뼈와 살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때문에 여러분들의 재산 또한 70%의 고정 자산과 30%의 활동 자산으로 운영돼야지 가장 이상적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럼 절대로 안 망합니다. 예. 다시 말하면 부동자산 70%와 유동자산 30%로 생활을 해야지 절대 망하지 않는 것입니다. 근데 갑자기 누가 꿔달라 그래서 자기 부동자산을 꿔주거나 이러면 여러분들은 쓰러지는 것이다 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또 너무 이렇게 안전에만 몰두하다 보면 비전이 없습니다. 그럼 큰 발전이 없어요. 때문에 무리는 하지 말되 때에 따라서는
30%의 정도의 무리는, 그러니까 30%에서 다시 30%, 그 안에서 30% 정도의 무리는 감수해야지만이 발전이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30% 정도의 무리를 하는 것은 그런 비전이 생기려면 그렇게 해야 된다 이거예요. 이렇게 30% 정도의 무리를 도전이라고 합니다. 도전 정신. 도전은 있는 그대로 하면 되잖아. 조금 어렵더라도, 조금 힘들더라도 이 정도는 내가 해야 되겠다 하고선 하는 것을 도전한다라고 합니다. 만약 이렇게 해서 잘못이 되면 그때는 그 70%의 부동자산이 그것을 보충하면 됩니다. 그러나 황금률을 잘 지키는 사람은 절대 실수하지 않습니다. 황금률이 아예 몸에 배 있는 사람은, 3D 마음의 황금률로 사는 것이 몸에 배 있는 사람은 절대 실수하지 않습니다. 처음 내 말 듣고선 말만 듣고 배워서 한번 해보면 실수할 수 있어도 절대로 이것이 몸에 밴 사람은 실수하지 않습니다. 때문에 7대3의 황금률을 3D 마음에 잘 각인시켜 그 범주를 벗어나지 않도록 항상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사이파워를 능숙하게 잘하는 사람을 우리는 사이원이라고 합니다. 사람의 생각이나 상식은 서로 달라서 하나가 될 수 없지만 여러분들이 생각이 서로 틀려요. 겉보기는 똑같이 생겼고 뭐 비슷하게 생겼고 같은 말하고 그러니까 같은 것 같지만 서로 생각이 틀립니다. 그래서 뭐 좌파 우파 이렇게 나누는 것이 생각이 틀려서 그래요. 사람의 생각이나 상식은 서로 달라 하나가 될 수 없지만 이 사이원의 3D 마음은 누구나 똑같아서 사이원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다 이런 얘기예요. 이 사이라는 것은 뭐예요? 영혼을 사이라 그래요. 그러니까 영혼의 마음은 같은 것이다 라는 이야기입니다. 모두가 같은 하나의 영혼 에너지라는 뜻입니다. 사이원은. 그리고 사이파워를 잘하는 사람이 사이원입니다. 예. 이와 같은 에너지는 우리 마음에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마음이 뻗어나가고 끌어오는 작용을 하듯이, 우리 마음이 뻗어나가고 끌어오는 작용을 하듯이 우주 또한 그와 똑같은 작용을 하고 있습니다. 우주도 그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뻗어나가고 끌어들이는 우주의 작용을 우주심이라고 합니다. 우리 사람은 마음이라고 그러는데 우주도 마음이 있다 이거예요. 그래서 우주심이다 라는 이야기입니다. 때문에 다음 시간에는 우리 마음과 똑같은 우주심을 사용하여 사이파워를 하는 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우주를 움직이는 법을, 우주 쪽에서 하는 법을 알려드리겠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예, 그럼 오늘 강의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겠습니다.